3회차 쟁송 3회차 3기 3회차 문제인데 문제 1번은 2, 3 변시를 무릎 이의 경우에 좀 변형한 것이고요. 특히 A급 문제죠. 일단 영업 정지를 받았을 때 얘가 이제 이 시행 규칙 기준에 따라서 영업 정지를 1월 11일 받았는데 1월 18일부터 진행된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 1의 경우에 취소송을 제기해서 1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 정지한다 했으니까 이 집행 정지 결정 1월 15일 날 받았죠. 그럼 이제 1월 15일부터 영업 정지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1월 18일 날 본안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이때까지 집행 정지가 지속되다가 집행 정지를 소멸하고 이제 영업 정지가 부활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22년 2월 16일 날 기간이 경고했다를 쓰는 게 로마자 2번이죠. 이건 이제 집행정지 형성력 관련 내용 쓰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집행정지 효력 기간. 그 다음에 이제 2월 24일이 되니까 기간이 경고해서 소멸했는데 갑이 이제 추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문맥상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중처분이 법규명령 중에 이제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가중처분 규정이 있었을 때 2배 가중한다. 그러면 이제 98내는 그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부정했지만 소액을 부정했지만 신판례는 법적 성질의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대내적 성력이 있어 가중처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액을 긍정했다. 요 신판례 대비해서 쓰는 게 이제 특정 포인트고요. 요거 기출됐지만 오래된 기출돼서 다시 나올 것이다. 다음 문제. 무릎 2의 경우에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이 전소에서 제기가 하는데 갑이 이제 취소 전소가 이제 취소송이죠. 인용이 확정됐다 후소인 국가배상 수소본 판례에 따르면 사건이니까 민사법원 이 후소에 미치는 효력을 기판력이죠. 기판력 절충설이죠. 절충설 인용의 경우에는 미치지만 기각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판단한 위법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없다죠. 없다. 인용의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니까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이 좀 어려웠죠. 두 번째 질문이 관할 권위는 각각의 법원에 이건 이제 제가 바꾼 거예요. 원문에 없는 내용 제기했다. 그런데 국가배상은 대전법원에 제기했다. 근데 국가배상에서 인용 판결이 먼저 나왔고 14일이 상소기간인데 상소기간 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뭐 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별개로 제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취소송의 수소본 서울법원이다 이러면 국가배상 소송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낼 수 있다죠. 그래서 큰 쟁점이 없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내가지고 제가 문제를 정확히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자 3번 간단히 쓰는 것이고 일부 변호사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기판력 얘기하고 있는데 기판력이 작동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동선모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 판결이 확정됐어도 여하튼 그래서 뒤에 주어지는 이 법조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특히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에 2차 위반 가중처분 2월 영업정지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이제 로마자 2번에 1호의 경과 여부를 안 쓰시는 잘 못 쓰시는 분이 많다. 그다음에 협의 소액에서는 부정설, 긍정설 특히 이제 부정설 시행령의 경우와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 긍정설 논거 잘 써주는 게 포인트. 무릎 2의 경우에 이렇게 변수가 많다. 명확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만약에 이제 동일한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무릎 2의 경우에 그럼 관련 청구의 병합이죠. 함께 심리해야 되니까 다른 판단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3번에 전소가 이제 국가배상 소송인데 이 인용 판결이 확정됐어도 얘는 기판력 작동하는 동선모 관계가 아니에요.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뭐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 2번은 최신 판례를 제가 기초로 만든 문제죠. 증여세 돈 납부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국가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행 소송
제기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요때 예비적으로 증여세 결정 통지가 처분이죠. 처분이 부존재한다.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무효 등 확인 소송 4조 이후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 확인한다 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 소송으로 볼 수 있느냐, 확인액이 필요하냐, 그걸 쓰는 게 핵심. 그래서 구판례는 긍정설이 있지만 현재 판례는 부정설이다. 논거, 공항기획안 이렇게 많이 쓰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설에 의하면 이행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해야 되지만 확인이익이 없어서 부정설에 의하면 이행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고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소익은 인정된다. 그래서 다른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런 예비적 소송은 적법하다. 이거 쓰는 거예요.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3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요구되는지 여부 판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요구되지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 판례뿐만 아니라 이제 무효확인 소송의 한 유형인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요 판례를 좀 코멘트를 해 주셔야겠죠. 문제 3번이 이제 어려운 문제죠. 요새 자주 나오는 판례들인데 판례 법리를 먼저 보면 제가 정리하는 법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법리 의사 해석의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에 근로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 해지, 해촉, 참여 제한, 입찰 참가자 제한 이런 것은 관계법령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해석의 문제인데 법에 따른 공법을 집행한 각종 제한 통보, 우월적 작용이니까 처분이라서 항고소송. 그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 의사 해석 해보니까 공법상 계약의 권리 행사다. 그에 따른 제한 통보 이런 것들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러한 법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재임용이 특허니까 따라서 거부 처분에 해당하고 실입 합창단 무용단 채용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니까 재위촉 거부는 공법상 계약에 채용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표시니까 따라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된다. 여기 법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법에 따른 거냐, 공법상 계약에 따른 거냐. 그래서 1번 처분인 경우에 올해 또는 그 이외에 가장 유력한 문제가 요 과학기술 법령에 따른 경우에 처분이다. 요 판례로 제가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지침에 근거해서라는 말은 이 법령을 집행하여 처분이다. 그다음 이제 중소기업진흥원장이 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의 내용으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원금 반환 통보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들 많이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가 보시면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과학기술 공법이죠. 공법에 따라서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래서 요 협약 해지 통보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을이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다. 그러니까 처분이냐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냐. 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판례 정리한 법리로 이건 이제 제가 유리하게 정리한 건데 이렇게 정리해서 딱 쓰면 좋겠지만 다른 자료 준비하신 분들은 협약 해지 통보에 판례를 알고 있으면 로마자 2번에 처분 요건 쓰고 로마자 3번에 이 판례 쓰고 그다음에 사안 해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